고소장을 접수받은 수사관이 당장 바로 를 부릅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후포 마케라는 마케 파는 곳입니다. 제철 해산물, 오늘은 그래서 굴회, 석화라고 하죠. 굴회랑 요새 이제 한참 철인 과메기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1심에서 좀 잘 안 됐어요. 이제 의뢰인 굉장히 억울하신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극적인 역전을 해서 한 2억이 넘는 돈을 쓰지도 않은데 갚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갚지 않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에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게 처음 먹어보네. 이게 새로 나온, 드셔보셨어요 이거? 네, 맛있어요. 아 진짜? 네. 새로 나온 술 한번 또 먹어봐야지. 약한데 좀 술술 넘어가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좀 먹어봐야겠구만. 아유, 맞습니다. 이게 처음은 항상 소맥을 또 마셔줘야, 윤활유를 또 넣어줘야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에 먹어볼까요? 미역국 먹어보면 그 집의 음식 솜씨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산물 이렇게 주는 집에 다 먹어보면 아, 이 집이 음식 잘하는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지. 그 후포 마켓, 여기 이름이 후포 마켓잖아. 후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후포가? 후포 목포 아니에요? 후포항 들어갔는데. 후포항 들어갔죠? 네. 목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후포가 경북에 있어. 경북에서 울진 쪽으로 가다 보면 죽변항이 있고 그 아래쪽에 후포. 사실 우리 대게하면 유명한 곳이 영덕이잖아. 거긴 엄청 사람이 많은 대신에 비싸요. 근데 거기서 좀 올라오면 울진도 울진대게 이러면서 하거든. 근데 그 위쪽에 후포항, 죽변항, 거기 가면은 해산물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 경북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가면 이제 후포 가갖고 회 떠오고 그렇기도 해요. 오, 먹겠습니다. 한 잔 또 먹고.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괜찮은데? 소맥을 탔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주의 그 쓴향이 많이 안 나요. 소주만의.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 병이 이쁜 것 같아요. 알코올은 16도. 우리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근처 분식점에서 처음 친구들이랑 분식에 떡볶이나 오뎅에 소주 먹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막 25도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19도 이러다가 16도, 이제 와인이랑 근접해 가고 있어. 소주 회사만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게 또 술값이 올라서 요새 한 뭐 4,500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5,000원. 술집 회사는 그런 거. 그러면 소주를 이제 한 잔 먹을까? 안주를 좀 드시면서 이게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데 아연이 많아서 정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어릴 때는 좀 굴을 그 특유의 향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못 먹는 음식은 줄어들고, 개고기 빼고는 이제는 다 먹는 것 같아. 개고기 빼고는. 맞아, 거기다가 고추랑 마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제대로 해 드시네. 하나 더 먹어볼까 나도? 시청자분들도 이거 보시면은 근처에 이제 기분 나실 때, 이게 굴 같은 해산물은 특히 이제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소주 한잔 하면 그만한 또 기쁨이 없죠. 그냥 먹을 때보다 고추랑 마늘을 같이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먹는 술은 항상 행복이죠. 피님 그거 최근에 이제 민법 개정안 나온 뉴스 봤어요?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를 따질 때 연생을 기준으로 한 나이는 이제 없고 만 나이로 간다는 거지. 많게는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제가 그래요. 진짜? 제가 11월 말이라서 생일이 어. 내년 되면 34살인데 그래서 계속 32살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죠? 44살. 사땡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현재로서는 그 기준에 의하면 만 42세네. 아 그래도 맞네. 그래도 맞네. 과메기가 나왔으니까 먹어봐야지. 근데 이게 처음 먹어본 사람들 비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것도 만드는 것도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만들면 비린 맛도 별로 없고. 제가 어렸을 때 먹었을 때 과메기가 되게 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먹었는데 여기 하나도 안 비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음식 맛집이 진짜 맛있는데? 아직까지 저를 쳐다보는 손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걸 찍으려고 할 때마다 어딜 가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같이 보셨을 때 저거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럴 만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손님들이 많으면 손님들한테 민폐될까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안쪽에 되게 따뜻한 공간이 있는데 아직 손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추운 공간에서 겨울을 즐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진짜 주변에 술 먹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 부르고 싶다. 오늘 우리 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좀 유익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만약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고소를 하면 만약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어떤 거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변호사님부터 찾아와야 되는 건지. 일단은 형사 고소를 한다는 건 내가 누구로 인해서 범죄 피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에 저 사람 처벌해달라, 이 의사를 표시하는 게 고소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면 절차적으로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수사관이 당장 바로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의심을 받는 그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고소인을 부릅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고소장에 그 부분이 다 적시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물어보면서 언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런 기승전결,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그거를 조서라는 형태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보강을 해달라 할 수 있게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사관이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그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겠다 싶을 즈음에 피의자, 피고소인을 부르죠. 그래서 누구누구 경찰서에 있는 누구누구 경찰인데 누가 이렇게 고소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나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그제서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갑자기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렸을 거죠. 처음 할 일은 무엇이냐, 연락을 받아서 언제까지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고 하면 그 이전에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는 무기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로 조사를 받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막 군부독재 시절에는 갑자기 찝차 내려가지고 사람 올가매고 때리고 끌고 가서 그때까지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 근데 요새는 되게 공명정대해서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어떤 사실로 내가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고소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0일 내에 그거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소했는지는 인적사항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 근데 피해 사실이 곧 범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맞을지, 법률적으로 다퉈보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나는 그 사람을 때린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때렸다고 신고를 하면 그거는 그 자체를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이게 범죄가 해당되는다는 그 주장이 법률상 맞는지를 좀 가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법률 전문가 꼭 한 분이만 하는 게 것보다는 적어도 한 두세 분 만나보면 좋습니다. 이런 고소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제 사실관계는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부인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취지로 부인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일단은 선임을 하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해요.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엑스레이나 MRI, CT를 찍었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일단 지금 혹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르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수술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 돼서 알고 봤더니 이건 수술 안 해도 되는, 오히려 수술하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저는 항상 의뢰인들께 개별적인 그 실제적인 사안을 확인한 이후에 결론의 가능성들을 알려두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덮어놓고 이건 무조건 선임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내지는 유사 성행위 이루어지는 거 대대적인 단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담을 한참 많이 왔어. 그분들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인을 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무조건 잡아떼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잡아뗀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은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부인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법정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첫 번째 조사 때 변호인과 대동해서 오면 아 억울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뭐 캥겨? 이렇게 보는 게 있어. 특히 성매매와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인을 하길 원하시면 적어도 첫 번째 조사에는 변호사 대동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는데 예상치 못했던 객관적 증거, 수사가 그런 거거든. 이 사람이 부인했을 때 반박하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입증할 수 있는 카드를 꺼냈는데 그 카드를 꺼냈을 때 유죄가 인정될 것 같은지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지를 보고 그 조사를 받은 뒤에 다시 한번 오셔서 상담을 해보셔라. 그 뒤에 조사받을 때 변호인 대동하는 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아 뭐 캥기는구나, 더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조금 굉장히 신중하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 이렇게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일 수도 있다 생각하셔가지고 좀 다른 곳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술을 좀 덜 먹네 오늘. 아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혹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사관이 실제로 있는지 이런 것도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나랑 너무 뜬금없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먹는 중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되게 어색한 웃음을 지금 웃고 있죠? 어색할 땐 술만한 게 없어서. 술이 없으시네. 아 근데 이제 소주를 한 병 가까이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역시 12월이 되니까 그 절기가 신기하게 또 다시 겨울이 왔는데, 겨울은 또 추워야 마시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 추울 때 딱 모닥불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여튼 보시는 분들이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2주 뒤에 또 알코올 예우를 찍을 건데 그때는 더 맛있는, 더 같이 먹고 싶은 메뉴와 집을 선정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알코올 예우는 계속됩니다. 알코올은 사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